YTN 연합뉴스는 어떻게 돼갑니까? YTN. 유진 ENT라는 곳이 30.95%의 지분을 사들였습니다. 정부 공기관이 내놓은 것들을. 네. 예, 그래가지고 전혀 좀 잘 이렇게 의외의 예. 회사가 그걸 인수하게 된 거예요. 한전 KDN과 마사회라고 하는 정부가 나름대로 움직이는 공기업들이 지분을 꽤 갖고 있었고 그걸 합치면 대주주였는데 네. 이 30.95%를 내다 판 거죠. 그렇죠. 예. 그건 설명드리면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자마자 부자들에 대해서 감세 정책을 밀고 나가면서 네. 기재부 같은 경우 이걸 메꾸려면 있는 거 없는 거 다 내다 팔아야만 세수 부족을 메꿀 수 있으니까 네. 1년 전에 미리 계획을 해서 14조의 어떤 국가자산, 정부자산 매각 계획을 세워놨는데 그중에 30.95% YTN 지분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팔았습니다. 네. 팔았는데 결국 사간 곳이 어디냐면 유진 ENT라고 하는 건데 유진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네. 기업 그룹이 있는데 기업 그룹의 핵심 지주회사는 유진 기업입니다. 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레미콘을 만드는 회사가 또 동양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동양 레미콘. 예, 그래서 유진이 51%, 동양이 49%를 내서 출자를 네. 해서 네. 유진 ENT라는 걸 급히 만들었습니다. 그 유진 ENT가 어떻게 보면 특수 목적 회사죠. 그러겠네요. 방송사를 인수하기 네네네. 위한. 그래가지고 유진 ENT가 드디어 YTN을 사들였습니다. 네. 그러나 유진 ENT는 지난 2월에 유진 기업 노조와 관련된 기사를 삭제해달라고 언론사마다 찾아다니면서 요청해가지고 언론 활동을 방해한 행위로 부당 노동행위 혐의를 받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 잡혀 들어가서 부당 노동행위 판결을 받은 기업입니다. 여기서 갑자기 왜 사느냐? 네. 글쎄요. 왜 살려고 이걸 왜 몸부림치면서 살까요? 그러니까 38년 된 회사거든요. 38년 만에 회사에 노조가 생겼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경영진이 화들짝 놀라갖고 언론사마다 찾아다니면서 그 기사를 갖다 틀어막느라고 네. 고생을 했죠. 그다음에 언론 인터뷰 노조위원장 하면 안 된다. 노조원들도 하면 안 된다. 뭐 이러면서 언론 접촉도 금지하라고 막 직원들한테 네. 요구를 했었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서 산업부 출신 기자들한테 산업부 담당하는 기자들한테 보도자료를 노조가 다 보냈는데 그 보도자료를 또 뛰어다니면서 다 또 이거는 사전에 아무런 혐의 없이 무작정 마구 나간 보도자료니까 이건 회수해야 교계의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생각나네. 그래요? 네. 파리의 나비 부인이라고. 절대로 이거 기사에 실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그 보도자료를 회수하려고 몸부림친.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어떤 언론사는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진짜. 네. 그렇기 때문에 부당 노동 행위로 적발이 된 거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물으시는 것 같아요. 뭘 여쭤보시냐 하면 아니 정부가 네. 공공성을 강화한다면 그냥 정부가 갖고 있으면 되든지 그쵸. 아니면 정부가 갖고 있으면은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걸 왜 민간 왜 굳이? 기업에게 팔아요? 라고 하는데 이게 네. 왜 그러냐면 네. 어느 날 한전이 마사회가 YTN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나 대주주인 거 알죠? 네. 당신이 대주주는 아니죠. 둘이 합치면 대주주지만 예. 아무튼 우리 정부가 대주주인 거 알죠? 그러시면 안 돼요. 그 기사 내려요. 라고 하면 마사회 말을 듣겠습니까? 한전 말을 듣고 그렇죠. 안 안 듣습니다. 듣죠. 예. 안 듣습니다. 정부에 불리한 기사가 나갈 것 같으면 한전이 전화를 걸어갖고 그러시면 곤란하죠라고 못합니다. 마사회도 못합니다. 차라리 묶어갖고 어떤 민간 기업에게 팔아버리면 민간 기업이 사장을 마음대로 임명하고 사장이 자기 사람들을 임명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사장에게만 산자부나 기재부나 뭘 통해 가지고 당신 휘하에 있는 그 언론사 말이요. 그거 좀 요새 좀 문제가 있지 않소?라고 하면 그게 더 정부로서는 부담을 피하면서 통제는 더 확실하게 먹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딱 주인이라고 정해진 주인이 없어갖고 주인이 없는 회사니까 누구를 압박을 넣어서 움직여야 되는지가 확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전의 구조는 뭔가 그렇죠. 일사불란하게 이 명령 하다를 하기가 불편했네요. 그렇죠. 아니 뭐 쉽게 생각하시면 네. 제가 YTN 뉴스가 있는 전에 앵커를 하지 않았습니까? 왜 정부가 그렇죠. 갖고 있는데도
주인이 따로 확실하게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정부가 그냥 모아가지고 갖고는 있지만. 예, 예. 그러니까 말이 좋아 정부 네, 거지. 그때 경영진에 의해서 진보적으로 또는 보수적으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확실하게 장악을 하려면 일단 자기들 마음에 맞는 민간 기업한테 주고 그 민간 기업을 두들기는 게 훨씬 낫다라고 예.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방심인가요? 거기서 승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방통위가 승인을 해야죠. 방통위가. 그런데 네. 문제는 이게 참 얘기가 복잡해서 제가 설명드리기가 이렇게 해갖고 만약에 최다 출자자 변경 승인 신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대주주가 바뀌었습니다.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이거를 방통위가 이 사람이 주인이 된다는 게 과연 맞는 일인가를 심사해서 결정을 내려주셔. 네.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그걸 갖다가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요청이라고 하는 건데 그럼 이제 방통위로 가죠. 그럼 방통위가 심사를 해야 됩니다. 광주방송이 이렇게 한번 건설회사에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광주방송이면 이제 SBS 아니요. 쪽인가요? 전남 광주. 그러니까 SBS의 민영방송이죠. 그렇죠. 예. 민영방송에 속해 있는 네, 지역방송이 네, 네. 되는 거죠. 네. 속해 있다 그러면 전혀 정확하진 않고 뭔가 이게 같이, 협력사죠. 예, 협력사. 협력사. 예. 예. 2021년 5월 21일 날 변경을 승인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2021년 5월 21일. 방통위가 이 기본 계획을 의결한 거는 8월 4일입니다. 그럼 몇 달 걸렸습니까? 6월 21일, 7월 21일 2달 반 정도 걸렸습니다. 그때 가서 이제 기본 계획을 의결한 겁니다. 경인방송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경인방송은 3월 31일 날 신청을 했더니 6월 31일 날 방통위가 기본 계획에 오케이 하고 의결했습니다. 4월 31일, 5월 31일, 6월 30일. 석 달 걸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럴 줄 알았는데 YTN이 유진한테 넘어가는 걸로 유진이 가장 돈을 많이 써냈습니다. 라고 발표가 나자마자 11월 안에 끝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11월 벌써 다음 주에 들어간답니다. 얼마 안 남았는데, 다음 주에 이게? 들어간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서두르는 거지? 이게 문제죠. 네. 그러니까 그게 지금 민주당에서 이동관 탄핵하겠다. 예. 그러고 있으니까 탄핵 당하기 전에 그냥 다 똥 뿌리고 가겠다 이거 아닐까요? 예. 유진 ENT가 액수를 써내가지고 제일 많이 써냈기 때문에 당첨이 됐어요. 그러자 지난번 15일 날 신청을 했습니다. 네. 15일 날 신청했더니 다음 날 심사 절차를 갖다가 시작해서 11월 안에 끝난다는 지금 방통위가 2명 있다면서요. 왜? 방통위가 그러니까 일하기가 쉽죠. 2명밖에 없으니까 야당은 하나도 참여를 못 하고 있고 진짜 뭐야 이게. 여당 쪽에서만 2명이 있으니까 네. 일이 빨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회의원도 한 10명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일이 엄청 그러게요. 빨라지고 대통령실도 한 5명이면 되지 않을까? 둘이 지금 같은 편끼리 뽁짝뽁짝 해가지고 다 처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에 2달 반, 3달 걸렸는데 지금 다음 날 바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보름 안에 끝나겠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사실은 딱 한 사연이 있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혹시. 네, 네. 그러니까 그 전에 딱 끝내버리는 그러니까. 게 좋은 거죠. 네. 일사천리로 확실하게 똥 뿌리고 그냥 다 망가뜨려 놓고 나가겠다 이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오래 걸린 경우는 1년, 2년 걸렸는데 15일 안에 끝내겠다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총선 전에 마무리가 돼서 총선 전에 그렇죠. 분위기를 다 같이 나서야 되니까. 언론에서 그냥 미루고 나가야 되니까. 참 글쎄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일주일 만에 계약서에 서명한 지 일주일 만에 거의 진행이 돼갖고 11월 말이면 끝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 무슨 이제 이미지가 하나 있다고 해서 예. 한번 YTN 관련한 거 보여주셔야겠어요. 예. 네. 탄핵 앞두고 YTN 처리, 예, 방통위 접수 하루 만에 민영화 심사 시작. 예, 제목이 이제 이해가 가실 겁니다. 예. 좀 설명은 좀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목만 보고 얘기하면 예. 1년, 2년 걸릴 수도 있는 건데 YTN을 다음 날부터 바로 심사해갖고 보름 만에 끝내버리겠다. 이것 또한 족박하네. 진짜. 아무튼 뭐 대통령의 구호가 좋아 빠르게 가니까 예. 빠르게 가네요. 연합뉴스도 보여주십시오. 이제 연합뉴스. 보여주신 김에 연합뉴스. 저거는 뭡니까? 저것도 삼천의 투약, 마약 사범이 방송사를 이게 복잡합니다, 경영하며 이게. 을지재단
뭡니까 이건 도대체? 연합뉴스 TV라고 하는 것은 네. YTN과 같이 24시간 방송인데 이제 뉴스를 전문으로 하는 방송이죠. 네. 두 개가 있습니다. YTN 있고 연합뉴스 TV가 있습니다. 예, 예. 연합뉴스라고 하는 국가기관통신사가 예전에는 YTN의 지분을 갖고 있었는데 네. 하는 걸 보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인력이면 우리가 직접 만들어 하는 방법도 있겠다. 그래서? 굳이 YTN한테 투자를 할 필요가 없겠다. 아하. 그래서 일부를 걷어들여 갖고 YTN은 독립시키고 그다음에 연합뉴스 TV라는 TV를 만들었죠. 24시간 전문 채널을 만든 겁니다. 네. 그러니까 YTN이 갑자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정부가 주식을 사들여 가지고 한전과 마사회가 갖고 있었던 겁니다. 예, 그렇게 됐던 그렇게.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건 해결이 됐고 이번에. 예. 그래서 연합뉴스는 새로운 연합뉴스 TV라고 하는 24시간 뉴스 전문 방송사를 급히 만들다 보니까 돈이 없어갖고 자기네가 100%는 뭐 어림도 없고 아, 예. 50%도 못 가졌고 29.86을 가졌습니다. 29.86, 30%도 안 돼요. 예, 30%도 못 가졌죠. 예. 그렇지만 최대 주주입니다. 두 번째 주주가 을지학원입니다. 아, 원래. 예, 을지학원은 얼마냐 하면은 29.86에서 조금 모자랍니다. 그래서 요번에 0.82%를 더 얹어가지고 예. 30.38이 됐습니다. 오. 최대 주주네. 예. 그래갖고 을지학원이 학원재단인 을지학원이 연합뉴스가 29.86인데 0.8을 더해서 자기네는 30.38을 얻어가지고 최대 주주가 된 겁니다. 을지학원이 뭐 대학도 있고 그렇게 어디 소속 어디 있는 것 같던데 예. 또 기억이 정확히 근데 안 뭘 나네요. 모르겠습니다. 왜 그랬냐고 물으니까 공정과 공익 실현을 위해서 우리는 방송 사업에 나름대로 전력 투구하기로 했다. 또 다른 도전을 시작한다라고 했습니다. 일대 주주로서 직접 경영에 참여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게 을지학원입니다. 예. 자, 을지학원이 일대 주주가 되면 연합뉴스 사장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겠네요. 예, 당연히. 예. 그러면 연합뉴스 TV의 경영권은 연합뉴스가 아니라 을지학원으로 넘어갑니다.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사장을 이렇게 쉽게 임명하지 못하도록 이사회가 임명해야 되는데 이사회는 공공성을 감안해서 여러 명이 구성이 돼 있거든요. 네. 올해 3월에 연합뉴스 TV가 주주총회를 열어갖고 대표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승인한 대주주가 추천한 자로서 주주총회 전에 이사회 심의를 거쳐갖고 임명하다. 정관을 좀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뭐 여지없이 을지학원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돼 판을 있습니다. 깔아줬네요. 예. 뭔가 알고 그랬네. 그러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을지학원을 승인할 것이냐? 네. 을지학원? 뭐 학원이면 좋지. 레미콘 회사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문제는 레미콘 회사는 YTN을 가지라고 줬는데 예. 아니 학교를 운영하는 을지학원은 안 된다고 할 명분이 명분이 없죠. 뭐 이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예, 그래서 연합뉴스는 당황했습니다. 을지학원이 이렇게 몰래 0.82%를 살살 사들일 줄 몰랐던 거죠. 생각도 못 하고 있어요. 네,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네. 그래갖고 이런 걸 적대적 인수행위라고 하는 거 아니냐. 그렇네요. 근데 기업체면 이걸 인정해도 좋은데 언론사를 이러면 곤란하지 않냐. 네. 그래서 사원들에게 입장문을 보냈는데 2011년 방송통신위원회가 보도 채널의 최다액 출자자, 최대 주주로 우리를 승인해 놓고 그 지위를 또 지들이 박탈한다면 이게 말이 되겠느냐라고 해서 요새 엄청 흥분해 있습니다. 예. 아무튼 설마 임명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돼 있지만 제가 볼 땐 이미 다 작전 짜고 다 맞추고 한 건데요, 뭐. 아무튼 을지학원은 왜 이렇게 급히 인수를 하느냐. 예. 내부에서 저 아까도 뭐 혐의점들이 드러났습니다만 문제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걸 덮어버리기 위해서 뭔가 급히 언론사를 하나 갖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근데 2대 주주여서 살살 기회를 노리다가 이게 만약에 문재인 정부 방송통신위원회면 안 될 가능성이 훨씬 크죠. 택도 없겠죠. 택도 없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기습, 공격적인.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악한 놈들은 다 지금 그냥 이 정권의 하에서 어떻게든 한몫 잡아보겠다고 그냥 다 들고 일어나는 것 같아요. 다 고개 내밀고 진짜 이런 세상이 되지 않기를 그렇게도 바랬는데 참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나네. 어렵습니다. 예. 네. 야, 그런데 문제는 그 보수 신문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좀 했다면서요. 이 비판적으로 했다면서요. 뭐 예를 들면 조중동 중에 누가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박차고 털어버릴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최대 관심사입니다. 네. 그 대개는
동아가 맨 처음에 뛰쳐나갈 것 같고 그다음에 중앙이고 그다음에 조선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동아, 중앙, 조선일 거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요새 같아서는 조선이 더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요. 네. 아마 중앙일보 중에 눈에 띄는 거 보면 정부 여당이 앞장서고 있는 포퓰리즘 이런 사설을 실기도 했고 김포시 비판하고. 예. 예. 그다음에 조선일보는 주로 국가 과학기술 예산 R&D 예산을 삭감한 걸 물건으로 치고 네. 그다음에 중앙일보는 은행을 압박하면서 돈줄을 가지고 관치금융이라고 하는 거죠. 금융은 가만 놔둬야 되는데 왜 정부가 자꾸 휘두르려고 그래. 네. 중앙일보는 돈에 민감합니다. 네. 그래서 그 돈을 정부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네. 과학기술 예산 문제는 조선일보가 물고 늘어지고 있고 근데 조선일보가 드디어 이러다가는 백석도 안 나올 수가 있어. 어허. 정신 차려야 돼. 네, 네. 이러다가는 선거에서 제대로 못하고 엉뚱하게 결과가 나오면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시한이 짧아질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네. 꺼내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털어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을 털어버리고 보수 여당이 계속 집권하는 게 낫고 차라리. 보수 여당이 망하더라도 보수 신문은 살아야 그렇죠. 되는 자기들은 거죠. 살아야 네, 되고. 보수 기득권 세력들은 네. 보수 신문을 중심으로 카르텔이 계속 꼬리에 지배 세력이 돼야 되니까. 꼬리를 자르고 자기 몸통은 다치면 안 그렇죠. 되잖아요. 제일 먼저 잘려야 될 게 대통령입니다. 왜냐하면 네. 어차피 5년 하고 버릴 거니까. 네. 거긴 뭐 장기판에 조리니까 어차피 이 정도 되면 인기라도 좋으면 모를까 인기가 나빠가지고 계속 우리한테 부담이 될 것 같으면 어느 순간에 툭 털어버려야 되고 또 하나 다음 정권이 어떻게 될지 여당이 얼마나 커질지 야당이 얼마나 커질지 모르지만 네. 조선일보도 대통령 비판하고 국회 비판하고 할 거 다 했어요. 대통령 잘못하면 임기 전에 쫓겨날 수도 있다고 우리가 경고도 하지 않았습니까? 알리바이. 네, 알리바이. 예. 그래갖고 이제 꼼수를 갖다가 살짝 피우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좀 두들겨 놔야 조선일보에서 떠들어대면 지지자들은 진짜 질 수도 있잖아 이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지자들은 또 나가서 투표할 것이고. 결집 효과가 예, 있는 거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아까 KBS를 향해서 이번에 잘못한다고 반성했는데 다음 정권에 가서는 또 뒤집어 갖고 또 잘못했다고 그러지 말고 이 얘기는 네. 힘을 합쳐가지고 예. 정권이 안 바뀌도록 해야 되는 그렇죠, 거야. 그렇죠.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래가지고 결국 카르텔을 갖다 계속 즐기고 싶은 보수 대형 신문들은 야 이거 더 이상 지지율이 떨어지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일본의 수상 누굽니까 그 총리 뭐 기시다? 예. 기시다가 20몇 %라면서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제일 친한 두 친구라고 막 둘이서 자랑을 하는데 뭐 지지율 낮은 거로 친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둘 다 똑같은 양상으로 이게 일이 벌어지면 안 되니까 이럴 때 적당히 경고를 빨리 날리고 안 되면 언젠간 털어야지라고 하는 이제 태세를 하고 있는 거죠. 흥미진진합니다. 언제 털지 모르지만. 이게 근데 벌어지는 일에 비해서 세상이 너무 조용해요. 다수 언론이 안 쓰니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냥 법을 좀 위반했대 정도로만 알았는데 병 기자님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게 지금 아니, 장난이 아닌데 법을 그냥 그 군인들이 했으면 군홑발로 밟았다고 네, 완전 그러지. 짓밟은 이거는 건데요. 구둑발로 법을 밟으면서 한 거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이거 엄청난 사건인데 KBS 내에서도 조용하고 옛날 같으면은 그래도 KBS, MBC 얼마나 그때 시끄러웠습니까? 저도 MBC 그때 막 시끄러울 때 상암에 가가지고 그 기자들 그 하는 것도 응원하고 그랬던 기억도 나요. 근데 너무 조용하고 한국의 포탈을 통해서 뉴스를 내보낼 수 있는 언론사가 한 7, 80개 된다고 치고 또는 뭐 100개일 수도 있고 우리한테 접근될 수 있는 언론사가요. 뉴스를 네. 통해서. 네. 근데 이번에 이정섭 이제 검사 문제. 네네네. 네. 오늘 그 처남댁이라는 사람이 이제 뭐라고 해야죠? 폭로 방송 또는 모르겠습니다. 고백 방송을 제목만 했습니다. 봤는데. 아 예. 네. 예를 들면 검사가 있었는데 네. 그 검사가 뭐 돈 많은 사람들로부터 네. 향응을 잔뜩 받고 에이, 온갖 기본이지 편의. 뭐. 예.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비리들을 저질렀고 심지어는 그 동생이 마약을 하면서 예, 부인에게 손찌검을 한다든가 장모도 예를 들면 폭행을 저지른다든가 등등의 집안에 무지하게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 현장을 사진을 찍고
모발이며 증거 자료들을 다 모아서 고발했더니 경찰에서 그만두시라고 하더라. 왜? 검찰이니까. 예. 검찰 집에까지 동생이니까. 출동해서 마약에 취해 있는 그 동생을 잡으려고 하다가 어디선가 전화가 오더니 안 돼, 네, 그러십니까 하더니 저희는 그만 가보겠습니다 이거 하고 뭐 다들 영화도 아니고. 떠나더라. 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 네. 그다음에 온 가족과 친척들이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문 닫은 스키장에서 자유롭게 놀기도 하고 열어줘서 호텔에서 사실은 공짜인 것 같은데 암만 생각해도 네. 공짜로 묵기도 했다. 내가 보기엔 공짜다라고 하는 처남댁의 고발이 오늘 그게 있었는데 그거였군요. 생방송으로 예. 제가 세보니까 사진을 계속 찍었습니다만은 7개인가 예. 보도하는 언론사가 7개, 8개 뭐 역시. 경향, 한겨레, 오마이뉴스, 뉴스타파, 고발뉴스, 굿모닝 충청 또 어디 있더라? 이제 서울의 소리도 나오겠습니다만 뭐 민중의 소리 좀 나올 거고 그래봤자 10개도 안 됩니다. 저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조용하냐의 답이죠. 저는 그런 생각해봤어요. 내가 그러니까 목사가 아니고 내가 검찰에 들어가서 이렇게 혹시 그 영화처럼 특수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가끔씩 해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이런 거 있을 것 같아요. 자기들이 뭔가 특권을 누리는 거니까 예. 재미는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내가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아니 문 닫은 스키장에서 누가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놀 수 있겠어요. 그리고 누가 죄를 저지르고 마약을 먹고 그런 짓거리를 했는데 전화 한 통화로 그게 무마가 되고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죠. 엄청난 권력이고. 자, 그래서 검사라는 직위를 이용해서 대체 어떤 일을 벌인 거냐. 네. 가족 문제에서 또는 향응을 받으러 여기저기 다니고. 근데 대단히 중요한 수사를 맡고 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 조심하지 않고. 네. 그러니까 검찰이 눈치가 빠릅니다. 야, 이건 도저히 피해갈 수 없다. 그러네. 예, 그래서 꼬리자르기. 얼른 좌천시켜버린 네. 거죠. 네. 우리는 그래도 봐라 우리는 그 나쁜 놈이니까 벌도 주고 했잖아. 이렇게 그렇죠. 했죠. 그야말로 알리바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아이고 시간이 뭐 많이 가서 이런 일들을 겪는 기관들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제 뭐 뒷얘기를 좀 전해드리면 KBS 요새 난리가 났습니다. 기자들한테 네. 자 어디를 취재하고 싶은지 희망하는 취재 부서를 적어내 충분히 반영해줄게 하는데 다들 정치부와 사회부를 피하고 싶은 피하겠죠. 거예요. 예. 바보가 아닌 이상. 가서 말도 안 되는 기사를 써야 되나라는 고민과 그렇죠. 예. 그러면 혹시 총선거에서 완전히 결판이 뒤집어지면, 났을 때 예. 또는 다음 대통령에서 또 예, 결판이 났을 때 미끄러지면, 나의 이름 석자는 그렇죠. 기덕이의 상징처럼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